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만나는 세상 진지현입니다. 이번 영상과 그림도 영화를 소개로 할 거예요. 그린북이란 영화로 제가 한 2년 전에 봤던 영화 같아요. 유니버설 픽처스 드림웍스 2018년 영화이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각본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네요. 시놉시스는 이래요. 언제 어디서든 바른 생활, 완벽한 천재 뮤지션 돈 셜리, 원칙보다는 반칙, 다혈질 운전사 토니, 취향도 성격도 완벽히 다른 두 남자의 특별한 운정이 시작된다. 1962년 미국 입담과 주먹만 믿고 살아가던 토니 발레론가는 교양과 우아함 그 자체인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 박사의 운전기사 면접을 보게 된다. 백악관에도 초청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콘서트 요청을 받으며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돈 셜리는 흑인에게는 여전히 위험하기로 소문난 미국 남부 투어 공연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투어 기간 동안 자신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 토니를 고용하게 됩니다. 거친 인생을 살아온 토니 발레론가와 교양과 기품을 지키고 살아온 돈 셜리 박사, 생각, 행동, 말투, 취향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그 두 사람은 그들을 위한 여행 안에서 그린북에 의존해 특별한 남부 투어를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토니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이자 지저분한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로서 그 바닥에서 평판이 아주 높아요. 그냥 건달이에요. 가족으로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고 이탈리안 집안답게 일가 친척이 모두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인종차별의 면모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클럽이 2달간 문을 닫게 됐고 생계를 위해서 이제 푸드파이팅, 누가 먹는 걸 누가 많이 먹는 그런 시합인 거죠.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다 8주간의 미국 남부 전역 순회 공연 예정인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 박사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에 채용돼요. 처음엔 셜리가 옷다림질하고 구두 닦기 등 이제 시중까지 들어줄 걸 이제 원하는데 토니가 그런 건 못하겠다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셜리는 여러 곳에서 하나같이 다 당신을 추천했다면서 그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매너 있게 아내에게 직접 허락까지 맡으면서 채용하게 이릅니다. 토니는 공연기획사 담당자에게 그린북을 건네받고서 함께 투어를 시작해요. 하지만 토니와 셜리 두 사람은 성격, 취미,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서 첫 만남부터 계속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셜리는 행사에 함께 해야 할 토니의 불량한 태도랑 말투를 고치려고 하는데 토니는 남들이 싫어하든 말든 뭔 상관, 이러면서 이제 일관하죠. 그래도 토니는 자기가 맡은 일에는 충실해서 스타인웨이 피아노로만 공연하는 셜리를 위해서 공연장 담당자를 그냥 귓방맹이를 갈기고 해서 기어이 피아노를 갖다 바꿔주기로 해요. 어느 날 토니는 켄터키주를 지나다가 진짜 켄터키 치킨을 발견하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는 셜리를 설득해서 치느님의 은총을 알려주게 됩니다. 셜리는 처음에는 레스토랑도 아니고 차에서 접시와 나이프도 없이 치킨을 먹는 걸 꺼려 하는데 한번 치킨을 맛보더니 토니가 하나 더 주자 군말 없이 받아들고 먹어요. 또 반대로 셜리는 문법과 문맥이 엉망이고 이제 아내는 사랑해서 편지를 쓰는데 토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죠. 근데 완전 문장에 섹스피어 문장과 같은 멋진 미사역을 쓰게 도와주고 이탈리아 특유의 짧은 발음들을 교정해 줍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은 이제 서로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가까워지게 돼요. 그러나 남부 지역에는 만연한 인종차별은 순회 공연 내내 셜리를 괴롭힙니다. 이제 바에서 백인 양아치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거나 양장점에서는 흑인은 정장을 사기 전에 입어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거절당해요. 저택이 이제 화장실 대신에 야외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을 쓰라는 말도 듣기도 해요. 이래서 셜리는 미련 없이 그냥 가게를 나가서 30분 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용변을 보는 등 자기 감정은 최대한 절제하면서도 잘 대응을 하는데 토니는 나한테 그랬다면 바로 작살내버렸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절제심을 갖다 감탄을 표합니다. 같이 투어를 하던 올레구가 그냥 북부 지역에 투어만 했다면 지금보다 3배 많은 더 페이를 받을 수 있는데 셜리는 차별의 벽을 깨고 싶은 마음으로 굳이 남부 투어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얼마 후 쏟아지는 빗길에 불시검을 받게 되는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모자라서 이탈리아 이민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던지는 백인 경관을 토니가 못 참고 그냥 폭행을 해버리면서 둘인 경찰서에 감금되게 돼요. 셜리는 자기가 벌인 일이 아닌데 단지 껌둥이라는 이유로다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변호사도 쓰지 못하게 되는 건 부당하다면서 이제 경찰들한테 호소하고 겨우겨우 그냥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통화를 하는데 잠시 후에 이제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리고 서장이 전화 받아요. 근데 그냥 완전 사색이 돼버려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에게 전화한 사람은 이제 주지사였고 셜리가 연락했던 인물이 바로 바비 케네디예요. 케네디 대통령 동생인 거죠. 그 사람이 셜리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하여튼 위기를 벗어나서 예정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차 안에서는 셜리는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다. 토니에게 화를 냅니다. 난 평생 흑인 차별을 참아왔는데 당신 그걸 못 참냐 하면서 강하게 다그치죠. 이에 토니도 겉만 흑인이지 전혀 그들 모르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덱보다는 밑바닥 삶을 살아온 내가 더 흑인에 가깝다 하고 대꾸해요. 그래서 이제 열받은 셜리가 차에서 뛰쳐나가고 토니도 쫓아가는데 돌아오라고 토니가 그러는데 셜리는 울먹이면서 나는 백인 부자들의 문화생활을 채워준 뒤 공연이 끝나면 원래 깜둥이 대우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같은 흑인들은 백인을 따라하는 나를 또 이상하게 쳐다본다. 나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어디에 속하지도 못한다 하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남자도 아니라는 건 셜리가 동성애자거든요. 드디어 투어의 공연 마지막 날 이제 공연복 환복할 장소가 없어서 허름한 창고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집에 있는 이제 메인 연주자 셜리를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다가 식당에서 저녁도 먹을 수 없다고 제지해요. 문 앞에서 실경을 하고 토니가 또 주먹을 날리려고 하는데 셜리가 말리면서 토니 당신이 원하면 괜찮으니 공연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토니는 마지막 공연을 망칠 경우 예정된 보수를 다 받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셜리를 데리고 그 재수없는 백인 클럽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결국 둘은 그 허름한 흑인 클럽에 들어가서 즐겁게 소울푸드를 먹어요. 그리고 토니가 바텐더에게 여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으니까 한번 연주를 한번 시켜봐라 라고 하는데 스타인웨이 피아노로만 연주하던 셜리는 클럽 무대에 낡은 피아노로 가가지고 블렌드 잔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완전 신들린 즉흥 연주를 합니다. 그 곡이 이제 쇼팽의 에뛰드예요.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이제 재즈 퍼커션들이 이제 그 음악에 동참하면서 클럽 사람들이 이렇게 춤 같이 추고 완전 한바탕 파티가 벌어져요.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토니의 집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해서 친지 가족이 모두 모여 잔치상을 차렸는데 토니는 셜리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데 셜리는 거절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집의 텅 빈 공간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언가 생각에 빠집니다. 토니 역시 찜찜한 탓에 그냥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가족들이 분위기를 화해하려고 야, 그 깜둥이 밑에서 일한 소감이 어때? 뭐 힘들지 않았냐? 뭐 그놈이 뭔가 사고 친 건 없고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니까 그 양반 그런 사람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정색을 해요. 가족들도 이제 머쓱해하면서 말을 고칩니다. 그렇게 이제 숭례 공연 있었던 일을 갖다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손님이 찾아오는데 문 뒤편에 셜리가 서 있어요. 둘인 뜨거운 포옹을 하고 가족들한테 이제 셜리를 소개합니다. 셜리가 토니 아내한테 2달 동안 남편을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자 토니 아내가 셜리한테 포옹을 하면서 편지 도와주신 거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끝나요. 이후 돈 셜리 박사는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남기게 되고 스트라빈스키는 환상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토니 립 발레론가는 자기가 일하던 클럽에서 지배인이 되고 둘의 우정을 유지하다가 2013년 몇 달 차이로 각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린북은 피터 페릴리 감독의 능숙한 터치와 잘 이루어지는 두 배우의 앙상블을 통해서 좌충우돌 위험이 있는 이야기를 놀랍도록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인종차별과 화합이란 진지한 주제를 매력적인 등장인물들의 케미와 유머, 탄탄한 각본을 통해서 너무 무겁지 않게 유쾌하게 훈훈하게 잘 담아낸 수작 로드무비라고 평가를 받아요. 영화 속 배경인 1960년대 백인과 유색인의 구분, 그러니까 짐크로법이라고 하는데 이 엄격하고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시대였어요. 그때가 이제 어떤 정도였냐면 이제 둘이서 이제 운전하고 공연하러 가는데 차에 잠깐 내려요. 이제 담배도 피고 차도 잠깐 손보려고 하고 있는데 셜리는 이제 뒷짐지고 뒷자리에서 있고 백인이 이제 차를 갖다 막 닦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서 농사 짓고 있는 흑인들이 이제 보면서 놀래요. 이 바뀐 거죠. 백인이 흑인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는 모습을 갖다가 한 번도 못 봤던 거거든요. 그 시대는 상상도 못하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이제 그린북은 당시 존재했던 흑인 여행자를 위한 더 니그로 모토리스트 그린북, 여기서 따온 말인데, 당시 흑인은 뭐 일반 대중교통도 못 타고 타봐야 앉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식당이나 카페 출입도 안 되고 일반 숙박시설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잠자는 거를 모르니까 그 흑인들을 위한 여행 가이드북인 거예요. 실제로 영화상의 배경이던 60년대 중후반은 흑인 인권 운동이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였고, 돈 셜리 박사는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 등과도 교류했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하여튼 그림으로는 좀 임팩트가 없어서 멋진 작품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토니로 나오는 백인이 전에 그 반지의 제왕에서 아라곤 왕으로 나온 배우인데, 거기서는 좀 카리스마 있게 나오는데 그린북에서는 무식한 건달로 보이기 위해서 살도 많이 찌워가지고 관찰력 있게 본 사람이 아니라면은 저 배우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다들 아는 배우를 그려야 이게 뭐 그림 보는 재미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거는 그림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어땠나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